이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썰이나 풀까 싶어서 곤잘씨의 곤잘소리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썰을 풀 주제는요, 이제 뭐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다, 이런 공부를 또 하시면 좋다, 뭐 요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남들은 싫어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할 겁니다. 아무래도 타로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바로바로 써먹는 지식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 바로 옛날에 그 국사 수업 들었던 생각도 나고 해서 예 이제 졸거나 그 부분 빨리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지만 그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할 겁니다. 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일반 타로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저보다 정통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예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솔직히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서 웨이트라는 이름 안 들어보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뭐 그 외에 뭐 크로울리라던가 뭐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칼 구스타프 융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서 그 학문 중에서 좀 실질적인 거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이름하여 대한민국 전복학의 역사라고 해둘까요?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길흉화복을 점치게 된 거는 이제 저 멀리 고조선부터 이제 네, 그렇게 내려가죠. 옛날부터 이제 제사장이 있었고 샤머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요. 예, 그 부분은 빠르게 하고 스킵을 했습니다. 딱 자르고 일단 대한민국 즉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오컬트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앙에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대한제국 시대의 형법에서도 이제 네. 그 주술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금지를 하고 요런 게 많았습니다. 네. 뭐 냉정히 말하면 뭐 이제 고해술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걸 이제 금지를 했었는데 뭐 어린아이의 손을 잘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조선의 괴담 이런 거 올라가 보시면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귀신들을 가지고 뭐 금장인가 뭐 이런 거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많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오컬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당과 주술사를 극단적으로 양분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도교에서 있었던 그런 걸 배워서 부적도 쓰고 도수를 부리네 뭐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중국 쪽에서 왔던 도사들은 대다수 이제 주술사로 분류가 되었고요. 무당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원래 뭐 이렇게 영혼이 받아들여져서 뭐 강신무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냉정히 말해서. 예. 우리나라의 옛 그 신화, 바리대기 신화라던가 예, 그 주호민 작가님의 신과 함께 보면은 거기 굉장히 정리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신들에게 어떻게 뭐 풀어서 뭐 어떤 제사를 지내느냐 이런 거를 이제 주관을 하게 된 게 이제 무당이었고요. 무당들은 이제 대다수 가문에서 세습을 하게 돼서 세습무로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무당이라는 존재는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복을 가져와 주소서라고 그렇게 좀 기원을 하는 일종의 성직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남다른 대우를 받았고 금전적으로도 좀 예, 짭짤했겠죠. 예, 수익이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아무래도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법. 그런데 이 무당은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성직자와 같은 레벨이었고요. 그리고 성직자들 같은 경우 뭐 옛 카톨릭의 폐단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쪽은 정말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무당 그런 이제 성직자였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이제 예, 사사로이 재물을 편취하면은 바로 신통력이라는 게 바닥으로 꼰두박질 쳐버립니다. 바로.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그렇게 치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게끔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사로이 재물을 탐하다니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암은 이 사람들이 부패를 하기보다는 주술사들이 무당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가짜 무당이 들여져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강신무라고 하죠. 네. 실제로 영혼이 들어와서 그 귀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주술사의 일종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거로 들어오게 되면서 무당의 풀이 굉장히 넓어졌고 사이비 무당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으며, 이때부터 이제 민간 전복하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세습무고, 세습도 이렇게 한 명에 걸쳐서만 쭉 가서 네, 굉장히 줄을 길게 서가지고 겨우겨우 뭐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개인이 무당을 찾아가서 예, 무당이랑 뭐 이렇게 싸바싸바 하고 에바세바 하고 뭐 개인이 이제 돈이 있으면 굿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져 버린 거예요. 요렇게 펼쳐진 게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고려시대에 이게 극단적으로 치솟았다가 예,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도 무당의 풀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무당 찾기가 힘들다 뭐 요런 말도 많잖아요. 예. 이렇게 점성술이라던가 전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무렵,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무당들이 들어오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무당 쪽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들어와져 오게 된 그런 전복학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되겠죠. 뭐 풍수지리, 관상학, 장명학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들여온 점성술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 점성술에 대해서는 현재 뭐 서양 점성술 이런 게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또 고쳐지지가 않고 시대에 따라 발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좀 낙후된 면이 있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점점 나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타로 카드라는 이 점성술이 붐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 한국에서도 타로 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소수의 집단과 소수의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 이 뿌리를 내리기 전 어디서 이제 좀 하셨느냐, 일본 가셔서 이제 예, 타로 상담들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현재도 뉴스에서 이야기한 팩트나 그 일본 통계청의 자료는 잘 믿지 않지만, 뉴스가 끝나고 나서 하는 네, 그 점성술에 관련된 별자리 운세 이런 거 철석같이 믿는, 아직까지도 오컬티즘이 굉장히 발달된, 아마 동북아 중에서는 일본만한 시장이 없을 겁니다. 한국도 이제야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좀 개방이 된 면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예, 그 공산주의 때문에 그 공산주의를 좀 사사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교적인 면을 좀 최대한 많이 크게 배척을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귀신 이야기도 잘못하면 이제 공안 붙들려 가고요. 대놓고 북한 같은 경우는 네, 사사로이 린민을 홀렸다 그래서 바로 총살이나 교수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다음 한국인데, 한국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고 일본이 굉장히 좀 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 보통 루트는 미국에서 타로 마스터 협회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 가서 장사를 하셨다. 이때는 솔직히 장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담학이라는 게 확실히 자리를 잡기 이전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아마도입니다. 제 피셜이에요. 타로 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셨어도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상담이 아닌 너 이렇게 돼 라는 예언적 측면이 강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타로 카드의 붐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덕분에? 윤사마 덕분에. 예. 처음으로 공중파 드라마에서 타로 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게 극에서 왈가왈부 할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네, 우리 윤사마의 이제 겨울연가. 뭐 그 이전에 천국의 계단에서도 있었단 말이 있긴 한데 제가 천국의 계단은 돌려봐도 솔직히 안 보이더라고요.
겨울연가 이후 아이리스에서 갑작스럽게 뻑 하고 나오긴 했죠. 예. 김태희와 이병헌의 슬픈 이야기를 상징하는 그 타로 카드를 리딩을 했던 그 여성 리더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겨울연가에서의 리딩도 극단적으로 슬픈 연애와 관련된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파에 첫 등장을 하면서 대중적인 노선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혹은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타쿠, 조금 이제 젊은 용어로 말하면 오덕후들은 좀 더 빨리 습득을 했죠. 일본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에서 먼저 타로 카드라는 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게 있다고? 이러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타로 카드란 걸 나중에 접하게 됐고요. 우선 저는 주역점 접하다가 접했으니까요. 뭐 이것도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 썰은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타로 카드라는 전복학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됐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마스터 타이틀을 따고 있고 실제로 미국 협회 마스터로서 이 사람이 타로 마스터다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에서 3명 이렇게 한 손에 들 그런 정도 시절에 이제 우후죽순 타로 샵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만들어진 샵들에 대한 그 가격 담합이 한 셔플 5,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꽤나 비싼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라이트한 금액이 됐어요. 네. 국밥 사 먹을 돈에 자판기 커피값 합치면은 타로 셔플 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비싸 보이네요. 저 같으면 타로 리딩 할 바에 타로 셔플을 보면서 이거 리딩 해주세요 하고 5,000원 낼 바에 차라리 국밥 먹겠습니다. 내가 타로를 봐서 그런가? 전 제가 보면 되거든요. 전 자전 봅니다. 자가 리딩. 오늘은 이런 걸 조심해야겠어요. 해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타로 시장이 개척이 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타로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어요. 5만원짜리가 생기기 이전 시대였고요. 1,000원짜리가 자주빛을 띠던 시기였고 만원짜리에 세종대왕님이 후덕하게 커다란 돈에 박혀있던 그 시기에 못해도 15만원, 20만원, 25만원 뭐 요정도 내야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그렇게 해서 뭐를 배우느냐, 보통 이제 2개의 클래스에 3개 클래스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학습을 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인데, 첫 번째 키워드만 주구장창 봅니다. 네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난 키워드 설명을 할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박아놓고 키워드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안 자는 사람이 없었고요. 한 교시만 자도 그 사람이 용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배운 이후 뭘 가르치느냐, 상담 기법을 가르쳐줘요. 따로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질문을 할 거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라를 매뉴얼화 시켜서 가르쳐 줬었어요. 지금은 안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렇게 딱 매뉴얼화 된 것을 배운 뒤에 그 다음에 3단계 실전 사례 연습입니다. 현재 스터디의 실전 사례 연습은 실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셔플을 해서 이런 게 있었다. 넌 어떻게 리딩을 할 거냐 였는데, 그때는 그냥 때려박아 암기였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었다. 이건 이렇게 리딩이 되었다. 상당히 고전틱하죠. 이것을 배우고 샵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로라는 게 그냥 한번 보면 좋을 거겠구나. 그 당시에 손금 봐주는 기계가 3,000원인가 그랬는데 그 3,000원에 2,000원 더해서 사람이랑 대화하는 느낌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타로샵에서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타로샵이 이제 갑자기 변화를 겪습니다.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어요. 타로바가 됩니다. 이제 돈 많은 아저씨들이 칵테일 한 잔 딱 한 다음에 이제 그 칵테일 따준 바텐더랑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바텐더가 이제 아유 근데 선생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아유 그래 보여요? 요즘에 일이 잘 안 돼서 일단 이게 재미라면 재미인데 어떻게 한번 좀 보실렵니까? 뭘 본단 말이오?
아유 이게 요즘 타아로라는 건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덱을 주섬주섬 꺼내서 유니버셜 웨이트를 쭉 펴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 골라주시겠어요? 그래서 3장 고릅니다. 3카드 리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에서 하는 3카드 리딩은 현재 타로 리더들이 습득하는 3카드 스프레드 리딩과 굉장히 흡사했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딱 틀에 맞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시기에 맞게 고객 응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좀 있을 법한 이야기네요 라고 하면서 빠져들게 된, 그렇게 바로 진화된 형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완벽한 전복학으로 이제 멀티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게 신점 타로가 등장을 하고요. 관상을 본 이후 타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손금 타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진짜 대박이다 했던 아이템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주 타로입니다. 사주를 봐서 커다란 베이스를 때려 맞춘 뒤에 이제 타로를 가지고 작은 퍼즐을 맞춰 나간다. 지금 봐도 상당히 체계적인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전복학 중에 체계성이 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발달이 되게 되면서 보통 이제 타로샵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주와 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 굳어져서 지금의 타로샵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전적인 면을 거쳐서 현대에 왔습니다. 현대 타로 리딩 스타일은 어쩌냐? 본래 타로 하나만 잘하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샵에 취직하기는 힘들 거예요. 샵을 가려면은 아무래도 사주라던가 점성술 같은 뭔가 나의 서브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야 되고요. 서브를 하나 고르고 메이저는 타로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 가서 이제 타로샵에서 면접을 본 이후에 여러분들은 박봉을 받고, 보통은 이제 타로샵에 있는 그 주인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가장 제가 선호하는 가격대는 7대 3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여기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집단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지? 보통 다른 인터넷 방송을 해도 9대 1 정도는 들고 가던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타로라는 거 하나 배워서 사회에 갓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신입사원 됐어요. 인턴입니다. 인턴인데 7대 3 준 것도 잘 준 거예요. 7대 3에다가 그 가게 간판값이 있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잘 쳐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내가 인턴으로 샵에 갔는데 9대 1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9대 1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거 단기간에 나를 쫙쫙 빨아먹고 버릴 생각인갑다. 여기는 오버 스펙으로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오버워크한다. 이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 중에 타로 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으실 수 있어요. 나는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사람과 오랫동안 스터디 관계를 지속을 했으며, 사주나 점성술은 몰라 솔직히. 그 사람이 타로 할 때 이런 거 하면 좋다 말해줘서 조금 알게 된 사주적 지식이나 점성술적 지식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나를 스터디를 해준 분을 이제 살살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타로로 용돈벌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하시면 이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 상담 타로 업체와 연결이 될 거예요. 커넥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면접을 보셔서 잘 하게 되시면은 이제 전화 타로로 스펙을 늘려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으셔야 되고요. 혹은 이제 저처럼, 혹은 나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거부하겠다 하시게 되면은 지금 저처럼, 지금 곤잘씨처럼 인터넷을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곤잘씨처럼 인터넷으로 타로를 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는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죠. 저도 이 컴퓨터가 고물 컴퓨터가 아니었으면 바로 그 짝 가서 아마 저는 라이브 돌렸을 겁니다. 컴퓨터 바꾸게 되면 저도 바로 라이브로 본진 옮길 생각이에요.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타로 리딩을 하시게 되고요. 혹은 저처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게 아마 처음 2, 3년간은 돈 안 될 거예요. 지금 곤잘씨의 타로 상자도 구독자 300명대가 지금 300명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분야가 되면은 돈을 솔직히 못 법니다. 유튜브에서 수익 신청을 하려면은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이제 제 영상에 이제 그 영상을 본 시간이 4만 시간인가 4,000시간 이상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익 신청을 할 수 있지 돈을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신청을 하게 되면은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나면은 아마 처음에 목돈 만지기 기대하긴 글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 타로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 인터넷 타로로는 이제 하실 수 있다. 타로로 나는 이제 돈벌이를 할 거다 생각을 하시면은 샵을 가기 위해서는 점성술이나 뭐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인터넷으로 할 거다. 솔직히 이쪽도 뭐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아마 점성술 차트 뽑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점성술 공부 중이고요. 혹은 서죽을 가지고 괴를 뽑아서 괴사를 통해서 하던가. 이쪽은 전 지금도 합니다. 주역 타로 카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메이저 마이너가 하나씩은 갖춰져야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나는 타로 하나 잘 보는데 친구들이 나 이빨 잘 깐다 그랬고 내가 게임을 맛깔나게 잘해. 그러면 인터넷 하셔야죠. 트위치 가시던가 뭐 아프리카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게임하면서 타로 보면서 이렇게 하루 왼종일 컴퓨터 하시면 돼요. 1부 게임 방송, 2부 저스트 채팅, 3부 타로 방송, 뭐 4부 저스트 채팅 후 종료, 혹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한 일주일 5,000원을 가지고 이제 5,000원의 행복 찍으시다가 점점 꾸준히 하시면 대기업 되시겠죠. 왜냐? 꾸준히 하면 늘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데 이 사람 이빨만 터네, 겁나 안 맞네 이러던가, 혹은 뭐 이제 나에 대한 어떠한 인신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버티고 끝까지 방송을 하게 되면은 방송짬도 늘고 타로도 늘어요. 저도 실제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타로에 대한 실력이 늘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저는 솔직히 근데 타로 키워드 리딩이 는 게 아니라 상담 기법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커런트 분들께 감사하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현재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전복하게 위치가 있었고 타로가 언제 시작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이러한 게 메이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곤잘씨 개인이 생각하는 개인 피셜 들어가자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게 솔직히 사주보다는 전 점성술 쪽에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주 타로 시장이 이미 너무 레드오션입니다. 보통 이제 타로를 해서 타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위치까지 올라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샵이라던가 인터넷 타로 혹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사진으로 해서 타로 리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게 될 텐데, 이쪽 보면은 이제 커런트 분들이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기는 타로만 보나요? 다른데 사주도 보던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주 봐야겠다 싶어서 사주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주 공부보다는 요즘에 이제 인터넷도 요즘에 인터넷이란다 프린트도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뽑게 된 결과를 이제 바로 사진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기계들도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이분께 저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봤습니다 선생님 해서 양력으로 받아서 네이탈 차트 하나, 호라리 차트 하나 이렇게 놔두고 타로를 보면은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간지 나잖아요. 기깔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사주도 아니고 뭔가요? 이게 네이탈 차트라는 건데요. 이 차트를 통해서 차트 분석해주고 세세한 거 타로로 딱 봅니다. 와우, 체계가 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점성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경쟁 상대 느는데. 하지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 좁은 문턱에서 점점 이게 문이 넓어져야지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일단 시장부터 키워놔야 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술 공부하십시오. 솔직히 이건 제가 봤을 때 뜹니다. 100% 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뭐냐, 이건 제가 봤을 때 트렌드인데, 타로 카드 하나만 가지고 이제 네,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네. 타로의 재미가 뭡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카드를 쿼런트가 직접 골라서 그 카드의 결과대로 나오는 게, 이게 정말로 나름의 재미 아닌 재미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네, 무기 스위칭, 무기 스왑을 보여줘야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요걸로 기초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시끌벅적한 데로 예, 왔어요. 뭐 클럽이라든가 펍 같은 데서 이제 예, 음악이 이제 뭐 이제 샬라 붕ጭ 이런 데를 왔습니다. 이 카드 솔직히 예, 뭐 못 볼 건 아니지만 약간은 솔직히 깐지가 안 살잖아요. 네. 어쨌든 타로 서비스업입니다. 쿼런트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른 카드가 무엇이냐, 예, 이 친구입니다. 네온문 타로. 예,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 와중에 아주 그냥 붕ጭ붕ጭ 하는 음악이 나는데, 딱 이 타로 리더가 도시락통 같은 걸 꺼내요. 그리고 틴켓을 딱 엽니다. 그렇게 해서 펼쳐진 그림이 이제 예, 한번 펴봅시다. 그림이 이제 쭈르르르르르르 막 요런 게 나와요. 막 이제 요런 게 나옵니다. 막. 예, 이게 붉은 조명 아래에서, 붉지만 환한 조명 아래에서 요런 게 딱 나와요. 와, 왠지 진짜 뭔가 되게 오컬트 클럽 온 것 같고 막 느낌 살고 막 왠지 집중 팍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담 스타일과 리딩 스타일에 맞춰서 예, 여러가지 덱들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메인 덱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 덱 하나만, 타로만 보면은 이제 심심하잖아요. 요즘에 누가 밥만 먹습니까? 막 김치도 먹고 막 예, 고기도 좀 먹고 하다못해 편의점 도시락도 그냥 일식 4찬 5찬 빵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오라클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외에 보조적으로 이제 리딩을 할 만한 카드, 저는 요런 놈들보다는이죠. 픽시 레노먼드.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봤을 때 이놈 분명히 뜹니다 싶은 오라클이 하나 있어요. 네, 요 친구입니다. 펫 오라클 타로. 요즘 솔직히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이런 시장, 예, 사람 심리를 전문적으로 보는 시장은 솔직히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은. 네, 그런 시장을 겨냥한 카드도 하나 있죠. 네, 요겁니다. 심볼론. 그런데 솔직히 심볼론은 점성술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면은 얘는 좀 따라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은 점성술에 입각해서 이런 속성 때문에 아,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네, 점성술 책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네이탈 차트, 호라리 차트, 호라리부터 공부하세요. 호라리 차트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얘는 보여요, 이제. 그래서 차트를 이제 깐진하고 기깔나게 찡 하고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점성술적인 걸 봅니다. 혹은 다이스 있죠. 예, 제가 보여드린 요거. 행성 다이스를 가지고 확 그냥 기깔나게 딱 봅니다. 멋지잖아요? 보통 그렇게 점성술과 관련해서는 한 사람을 세부적으로 보던가 사람의 심리를 통달하는 이쪽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은 죽을 수가 없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사회인들 통해서 간단하게 1분 리딩, 2분 리딩을 하겠다. 그럼 레노먼드입니다. 아, 뒤집어졌네. 레노먼드입니다. 굉장히 짤막하게 3카드 리딩, 5카드 리딩 혹은 1카드 리딩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예, 간결하게 결과가 딱 나와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내가 타로 리딩을 하려고 이제 상담을 하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 표정에 아, 이 녀석 또 야부리 터는구나 이런 표정이실 경우 바로 얘 꺼내시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아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 뭐 요렇게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자, 얘는 레노먼드라는 카드고요. 자, 이제 3장 뽑아주세요. 이거 따로 돈 드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 셔플에 그냥 보너스를 껴드릴게요. 찡긋.
예, 뽑습니다. 예, 정확히 오늘 하루는요,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말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슬기롭게, 굉장히 좀 슬기롭게, 예, 머리에 지혜롭게 극복을 하셔야 돼요. 딱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상대방이 이제 빠숑하죠. 허우, 놀 줄 아는 녀석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 카드 꺼내시면 됩니다. 간결한 리딩이 가능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라클. 그리고 이 카드, 예, 죽여줍니다. 페타로. 솔직히 요즘의 인구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금전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고 신용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타로 리더 외에 요분들입니다. 왜냐? 솔직히 구설수에 오를만 하거나 인격적으로 탈락이거나 금전적으로 벌지를 못하면 이분들은 펫을 분양을 못 받으세요. 요즘에 이제 펫을 분양하고 입양하는 쪽에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들고 오늘은 국밥값을 걸어볼까 하면은 이제 요거랑 스프레드 천을 챙기신 뒤에 펫 카페를 가십시오. 펫 카페 혹은 고양이 카페를 가세요. 거기서 깔아서 커피 한잔 홀짝홀짝 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두 분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순돌이가 있는데, 순돌이 일로 와봐. 아이고, 얘예요. 귀엽죠? 예, 이 친구가 워낙에 요즘에 솔직히 좀 힘이 없어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건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나봐요. 아무래도 간식을 제때제때 딱딱딱 맞는 위치에 주고 숨기지 말아야 할까봐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어머 하면서 그러면은 저희 예삐도 봐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안 씁니다. 봐드리세요. 돈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날 국밥밥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 커넥이 올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제가 돈을 번 역사가 있어요. 이 카드는 최근 일입니다. 1년 안 됐어요. 아니 1년은 무슨 소리야. 이거 석 달 안 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카드 기깔납니다. 아마 앞으로 시장이 개척이 되게 되면은 페타로, 반려동물의 심리, 내가 반려동물과 어느 정도 교감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카드 하나 정도 쟁여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 생각이 되고요. 이게 설명서가 영어라고 해도요. 네, 이게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카카오 페이지에 이게 또 번역본으로 풀 번역으로 아주 기깔나게 진짜 정리가 깔끔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읽고 외우시면 끝나요. 간단하죠? 예. 뜨는 시장, 점성술 시장과 쌍두마차를 이루게 될 겁니다. 아마 페타로 시장. 지금부터 개척하십시오. 이거를 이제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께서 이제 개인 블로그를 가보니까 네, 이제 반려동물 심리 상담사라는 걸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제 좀 만드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예, 그거 되면 제가 한 돈 10이든 20이든 제가 그거 갖다 바치고 강습 수료한 다음에 전 이것도 찡딸 생각 있어요, 솔직히. 그 정도 투자 가치는 있는 시장입니다. 예. 한 번쯤 건드려 보시는 것 좋아요. 특히 내가 타로 리딩은 좋아하는데 사람들한테 너무 대였다. 근데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들을 통해 힐링을 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운다. 그런 거 당신을 위한 카드예요, 이거는. 예. 그렇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다. 뭐 요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피셜이긴 하지만 아마 나중에 보면 한 3, 4년 뒤에 아마 이 영상 보면은 저 새끼가 맞았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전복학의 역사와 타로의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미래에는 이런 게 뜨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지금의 이 영상이 재밌었다. 그래 좀 들어줄만 했다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